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노동자의 날 휴장을 앞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는 다소 좀 힘든 시장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래도 어제부터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나 오랜만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빅테크주의 실적, 어제는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을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시장 장중에서 14%가량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역시나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이 은행주의 위기감이 다시 좀 감도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좀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지난 1월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던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 역시나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0.55% 상승하면서 다시금 2,500선으로 돌아왔습니다. 2,50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2,145억 원, 294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 투자자는 덜어냅니다. 1,854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 출발을 하고 지금도 0.85%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상승세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그럼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997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386억 원, 2,51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또 저희는 어떤 종목에,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오늘 장 초반부터 힘차게 흘러가고 있는 게임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내 수익률 더 가득 끌어올려줄 수 있는지 그 부분 잠시 후에 표적 종목을 통해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은 상승 출발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일단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인 부분들도 있죠. 일단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이미 벌써 흘러나왔던 얘기고 월요일서부터 흘러나왔던 얘기였을 거예요. 월, 화, 수 가면서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들이 괜찮다. 화요일인가? 일단 화요일인가 월요일서부터 계속 이미 나왔던 흐름들이고 그래서 어제 메타의 급등과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다들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어제 미국의 그 GDP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한 흐름 1.1%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전 세계에서 다 달러가 다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아르헨티나,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뭐 그 뒤를 잇고 있다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너무 저조한 그 흐름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뭐 안 좋게 보나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한마디로 원화 가치가 지금 똥값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들도 있고 그 또 무슨 얘기가 또 있었냐면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이건 일단 호재죠. 근데 금리 인하가 왜 이제 얘기가 나왔냐면은 바로 그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일단은 미국의 성장률들이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가 되면서 물가도 잡혀야 되는데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이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이제 찾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미국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고,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의 호조와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그것들이 맞물려서 어제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맞고,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은행권에 대한 뭐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잔존해.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둘이 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호재 악재 신경 안 써요. 시장의 방향성만 신경을 씁니다. 어차피 미국 시장이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돌파를 하면 뭐 은행들이 망하든 말든 시장은 급등을 할 거고요. 미국 시장이 빠질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됐든 간에 밑으로 잡아 끌어내리는 악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전고점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데, 자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미국 시장도 61선을 지지를 한 거예요. 잘 보면 여기는 얘는 빨간색이 61선입니다. 다우존스도 여기 61선. 일단 지지를 해줬죠. 지지를 해주고 조그마한 양봉이 나오거나 도치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최악인데, 그래도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에 좀 기대를 했어요. 뭘 기대했냐면 혹시나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서 전고점을 돌파할지도 모르니 이 양봉이 나온 거라면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오늘서부터 해서 무지막지하게 크게 또 어제도 달렸지만 오늘 달리지 않을까 아침에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닥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게임주 오늘 잘 가고, 메타버스, 그다음에 엔터주, 인공지능 잘 가죠. 오랜만에 잘 가는 인공지능, 엔터주, 메타버스, 게임주, 조선주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아침 대비는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그래도 강세가 좀 살살살살 나오는 게 나빠 보이는 흐름은 아닌데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제스처를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500, 그러니까 12,300이 전고점 자리인데 12,300을 돌파를 하고 12,500 쪽으로 차라리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서부터 매매를 조금 강하게, 그래서 나스닥 12,500선으로 급등을 확인한 다음에서 강력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차별화 장세의 흐름이 강해요. 오늘도 보면은 사료주 지금 많이 빠지죠. 그리고 방산주 많이 빠지죠. 얘네들 급락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다 가는 게 아니고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안 움직이고, 이게 차별화죠, 차별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가 나오면은 안 돼요.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왜 차별화 나옵니까? 모조리 다 급등을 해야지. 근데 미국 시장이 돌파할 생각이 만약에 없다라면,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를 속임수로 잠깐 들어주고, 월요일날 우리나라 휴장이죠. 그때에서 얘네들이 혹시나 음봉으로 많이는 아니더라도 살짝만 빼줘도 오늘 올라간 거 죄다 빠집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제스처만 취해줘도 오늘 움직였던 게임주, 메타버스, 인공지능, 엔터주도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걔네들 바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 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눈치 보는 것 같고, 요점은 이거예요. 미국 시장이 정확하게 강하게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강력하게 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지금 미리 미국 시장이 넘어갈 것 같아서 봉을 보면은 강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봉이면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럼 매수 조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넘어가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타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은 해도 됩니다. 오늘도. 근데 그게 안 되면, 특히 현금화가 이미 안 돼 있거나 주식 비중이 100% 넘어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줄 때 그동안에서 게임주, 메타버스 이런 애들 빠지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을 줄 때 계속 현금화 전략을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넘어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공격적인 매매 접근을 하시고, 혹시나 못 넘어가거나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여전히 현금화 전략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 61선 지지 후 전고점 돌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아까도 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61선을 일단은 지지는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이 못 넘어가면 재차 떨어집니다. 이거는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목금으로 반등을 줄 때에서 현금화 못한 사람들은 현금화 대응을 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공개방송에서 화요일서부터 떠들어댔는데 그 전략은 유지입니다. 아직 미국 시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만약 미국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코스피도 여기를 넘어가려고 힘을 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많으니까 미국 시장이 확인이 되면 공격적으로 접근을 할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혹시나
미국이 월요일 날 빠지든 다음 주에서 만약에 빠지는 제스처를 취해서 많이 떨어진다. 떨어질 만한 핑계들과 이유들은 많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뭐 실적 지금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경기 침체로 하반기에서는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뉴스 보면은 반도체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얘네들이 뉴스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뉴스를 믿지 마세요. 시장이 저점이 깨지면 뉴스는 바뀝니다. 봐봐요, 나중에. 미국 시장이 저점이 깨지면 지금 좋게 써놨던 모든 뉴스들이 안 좋게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하다, 뭐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로 바뀌기 전에 미리 현금화를 해놓고 돌파가 되면 모든 얘기들이 다 찬양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경기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수를 13,000, 14,000 하면서 미국 시장을 신고가로 땡겨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돌파가 되면 그때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 되지만 혹시나 돌파를 못할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오늘 종목들 다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못 갔던 애들 게임주, 메타버스, 인공지능, 뭐 조선주, 엔터주 뭐 이런 애들만 움직이니까 그쪽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막 반등을 주면 현금화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금화를 해놓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그래서 관망이나 현금화 전략이 일단 초보자들한테는 우선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했고 이번 주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가락에 매수를 단추를 안 달면은 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매수를 맨날 안 하면은 손가락에 가시가 돋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강한 거래야 됩니다. 강한 거는 여전히 2차 전지, 그리고 오늘은 게임주, 엊그저께 막 그때는 막 방산주 이런 애들 단타 쳐야 되지만 굳이 꼭 단타를 치겠다면 게임주, 메타버스, 오늘 조선주 이렇게 강한 섹터에서 그래도 단타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도 아니에요. 이러다가 미국 시장 진짜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돌파를 하면 뭐 종목들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단타는 가능하지만 아직 안전한 단타 매수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도 60일선을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다음 주에 미국 시장 전고점을 돌파해 줄지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 이후의 매매 전략은 저희와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현금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시장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다소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도 힘차게 움직여주는 종목들,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상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오늘의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역시나 아침부터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게임 관련주 펄어비스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겠고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펄어비스는 좀 어떻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갖고 나온 건데 근데 관망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꼭 진입을 꼭 해야겠다면 안전한 쪽은 이쪽이 있고 강한 쪽으로는 2차 전지 쪽이 있죠. 지금 에코프로 지금 또 갑자기 급등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순환매를 노리는 쪽은 이제 강한 쪽. 또 오랜만에 움직인 쪽은 지금 게임주하고 메타버스하고 인공지능 쪽. 왜냐면 미국의 메타버스에 대한 그다음에 게임주에 대한 일단은 뭐 전망과 그다음에 실적이 메타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오늘 위메이드서부터 해서 아침부터 좀 강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게임주 정도는 싸게 바닥에서 단타를 꼭 해야겠다면 초보자들한테는 이 펄어비스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서 이제 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꼭 해야겠다라 그러면 안전한 쪽으로는 게임주, 그래서 펄어비스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보시고 굳이 뭐 지금 당장 공략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시장이 넘어간 다음에서 공략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 더 안전적인 대응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잡아주신 오늘의 표적 종목 펄어비스는 잠시 후에 매수가 공개를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잡아주셨는데요. 18,5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LG 디스플레이 16,43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고요. 수요일에 만나본 저희의 표적 종목 황금 ST는 1,250원의 매수가에서 3%가 넘는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 목요일에 여행 관련주 에어부산 잡아주셨는데 아직 이 여행 관련주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금요일에 대주산업 잡아주셨는데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10.8% 수익률 달성을 하면서 또 저희 수익률 든든하게 지켜준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S에너지 만나봤는데요. 3,225원의 매수가에서 3%가 넘는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본 한화시스템 15,00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고요. 수요일에는 퍼스텍 3,7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지난주 표적 종목이었던 대주산업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 어제 또 이렇게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2.7%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712.1%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땠을지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상황은 이제 또 어땠을까요? 자, 이번 주 일단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쭉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근데 지금 대주산업은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2.7%인데 안 들어왔을 거예요. 미도달인데 어제 장중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어쨌든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혹시나 수익이면 그냥 파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장이니까 이제 종목들 시장 대응 부분들은 아까 초반에 다 얘기를 했죠.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S에너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에너지. 자, S에너지. 자, 일봉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수익 달성하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탄소에 대한 얘기가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재선거에 대한 얘기가 화요일 날에 나올 거다 해서 미리 움직였다. 그래서 KC코트렐이 상한가를 가고 신석이엔지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갖고 단타를 진행을 하라. 단타를 진행한 사람들은 먹고 팔았을 거고 못 판 사람들은 지금 다시 또 내려왔을 텐데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은 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보유를 해야 될 겁니다.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주면은 다시 파시면 되고요. 수익 나고 파신 분들은 이거 접근하지 말고요. 차라리 강했던 신성이엔지가 쭉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KC코트렐이 얘가 강했던 거니까 얘가 30% 빠지길 기다렸다가 쭉 빠져갖고 30% 떨어지면 이걸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원래 주식이 그래요. 강한 놈이 많이 빠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한 놈이 많이 빠지면 별로 안 좋아요. 하여튼간 그렇다는 거. 자, 다음은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얘는 오늘 아침에서도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얘의 장점은 많이 안 깨진다가 장점이죠. 그래서 일단 현금화했다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차라리 퍼스텍, 물론 사이즈는 틀리지만 얘가 일로 쭉 빠지면 얘를 공략하는 게 좀 단타 수익률이 더 빨리 나올 겁니다. 한화시스템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시장이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아직 왔다 갔다. 그러니까 차별화장.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깡충깡충 뛰어다니죠. 어제 움직였던 게 그 다음날 급락하고 급락했던 종목이 또 급등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매매하기가 그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막힌 부분이 확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속이 답답한 다음에 뭔가 얹힌 상태에서 배는 고프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먹으면 그게 잘 소화가 안 되면 또 더부룩하고 이럴 때 있죠. 이게 확실하게 얹힌 게 다 사라지고
속이 정말 편해졌을 때 그때에서 먹어도 시원스럽게 잘 들어가고 그렇죠? 포만감도 확 느끼고 그러는데 이게 얹힌 상태에서 얹힌다고 무조건 안 먹지는 않잖아요. 먹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종목들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들이 약간 답답하고 좀 거부락한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려면 미국이 깔끔하게 돌파를 하면 돼요. 12,500 돌파하고 유럽 시장 그냥 또 폭등 나와서 신고점 돌파하고 다우존스도 그냥 확 돌파해갖고 날아다니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할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뭐 괜찮다. 경기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막 폭등 시세를 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들도 바닥에 있는 애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폭등 시세를 줄 때 그때 차라리 매매하는 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미국 시장이 돌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애매하니 현금화해놓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자, 다음은 이제 수요일 날 퍼스텍인데요.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으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이제 대주산업을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분 차트로 보면 2,400원인데 여기 막판에서 들어왔군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왔네요. 자, 들어왔으면은 대충 2.7%면은 그냥 팔았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애매해갖고 아침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안 팔았으면은 다시 들어줄 때 다시 나오세요. 나왔다가 다시 싸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다시 흔들리는 흐름들이 역력하고 지금 오늘은 게임주, 메타버스 이런 쪽들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어제 시장 제가 현금화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샀겠죠. 샀으면 아침에 수익 2.7% 나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팔았어야지. 일단은 지금은 수익이 나면 빨리빨리 파는 게 일단은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장이 좀 더부룩하게 움직입니다. 좀 시원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미국 시장이 돌파를 못해서 그래요. 미국 시장 만약에 다음 주에서 음봉 하나라도 발생되면은 오늘 움직였던 애들 다들 다 음봉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조심하게 매매를 하자라는 얘기죠. 자, 이제 급등명중 종목. 자, 세종공업으로 한번 보고. 자, 그리고 노란톡방도 지금 열어놨어요. 저는 분명히 이 시장이 아직은 기회장이다. 물론 기회장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세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빠지긴 어딜 빠져요. 열심히 현금화해 놨던 거를 다시 쳐들어가서 열심히 수익 내면 된다 그랬죠. 근데 빠지면 현금화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살살살살 실적 발표를 대충 다 해놨는데 호재는 다 나왔어. 다 나왔으면 미국 시장은 호재에 맞춰가지고 급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올리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반도체가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하반기에서는 반도체 실적이 바닥을 칠 것이다 하면서 미국 시장을 강하게 위로 땡기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가면 그럼 한번 흔들 거란 말이에요. 흔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더 빠지니까. 그래서 만약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 종목들은 얼마나 많이 싸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지금 막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이렇게 반등을 주면 현금화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이 미국이 돌파를 못하면 돌파를 하면 사면 되고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힘들지 현금화되어 있는 사람이 뭐가 힘듭니까? 떨어지면 기회죠. 그래서 기회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란톡방 계속 그거를 눈치를 챌 수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시장은 기회장이에요. 왜냐하면 상승장 속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질 않아요.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SN은 세종공업. 자, 세종공업도 어제 강하게 움직여갖고 수익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서는 추천한 이래로 3% 수익 달성이 한 번도 안 됐는데 어제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제 장중에였으면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라고 했을 텐데 제가 어제 못 봤어요. 그래서 어제 이게 수익이 났었을 때에서 팔았으면은 잘한 거고요. 그래서 팔고 나서 기다리세요. 아직 만약에 못 팔았으면 시간을 돌려야죠. 뭐. 자, 어쨌든 팔았으면 잘한 거고요. 못 팔았으면 다시 떨어졌다가 움직일 것도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매수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수익 났을 때에서 판 사람이 지금은 좋은 거다. 시장이 아직 조금 불안불안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종목들과 시장의 그 큰 추세는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내려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세종공업도 결국은 나중에 8,000원, 9,000원, 10,000원으로 갈 모양인데 얼마나 더 싸졌다가 내려갈 거냐 아니면 지금 자리가 바닥에 대해서 올라갈 거냐 이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6,000원 쪽으로 떨어졌다가 움직일 거고 안 흔들리면은 이러다가 미국 시장 넘어가면은 그냥 바로 8,000원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물렸다 하다 싶으면은 그냥 냅두세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거 바닥이란 말이에요. 이거 세종공업이 지금 여기 바닥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게 아니고 여기서 물린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은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근데 아쉽잖아요. 팔고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펄어비스로 가겠습니다. 펄어비스. 자, 게임주고요. 지금 완전 바닥권역에 있잖아요. 매수 가격은 지금 4,300원 정도면은 괜찮아요. 자, 43,000원. 자, 43,000원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네오이즈도 비슷하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네오이즈 홀딩스. 근데 오늘은 그렇게 뭐 강하게 뭐 매수 접근을 하라라는 시그널은 아니에요. 오히려 현금화 전략이 좀 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손가락이 간질간질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위메이드도 급등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파는 게 낫겠죠. 이렇게 올라올 때 팔란 말이에요.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위메이드도 올라오고 위메이드 맥스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지금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네이버도 올라오고 물론 카카오 네이버는 게임주이기도 하고 웹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종목이죠. 뭐 광고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쪽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쪽 섹터들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펄어비스도 안전하게 이 바닥 쪽에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 바닥에서 얘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미리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 그러면 게임주에서 펄어비스 정도는 간단히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근데 굳이 뭐 이게 뭐 급등하겠어요? 뭐 갑자기 미국 시장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20%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오늘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시장이 넘어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해도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사겠죠. 한 3% 정도 비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넘어간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니까 그냥 잘 관심 종목으로 그냥 두고 보고 있다가 하시면 되고 정말 심심한 사람들은 그냥 소량으로 뭐 이렇게 사셔도 되고 어쨌든 시가총액이 크니까 부담은 없어요. 2조 7천억짜리 종목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좀 만만한 바닥에 있는 게임주 펄어비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펄어비스 매수가로는 4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대응을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이후에는 이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KGETS입니다. 이 매수가는 28,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하는 환경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KG 모빌리티 재개에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 넘게 좀 하락을 하는 상황이어서 매수가에서 멀어질 때마다 너무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28,000원에 사신 게 싼 자리가 아니라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손절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깨진 게 일단 안 좋아요. 오늘 이 장대 음봉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떨어질 때 거래가 실리죠. 세력들 이탈로 보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2,000원짜리 종목이 2만 원 가면은 10배죠. 10배, 1,000%. 근데 지금 3만 원 넘게 갔으니까 1,500%, 15배 간 겁니다. 1억 샀으면 15억을 번 거예요. 불가까지는 아니고 한 3년 동안 많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작년 10월 달서부터 해서 8,000원짜리 종목이 올라간 거니까 최근으로만 따져도 277%가 올라간 겁니다. 3년 전 바닥에서는 15배, 1,500% 올라간 거고
여기서는 277% 올라간 거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빠지는 건데 일단 거래가 실리고 장대음봉이 나오는 게 일단 세력들 이탈로 보이거든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일단 팔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다시 반등 주더라도 걸리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2,500원으로 들어주면 절반이라도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바닥이라는 부분들은 얘네들이 팔고 나가게 되면 이제 악성 매물이 쌓여서 떨어지게 되면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15,000원, 12,000원까지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만 원, 22,000원 반등 주면 절반이라도 손절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28,000원에 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더 올라갈까 봐 공략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돌파된 고점이 있죠.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여기서 감행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떠 있는 종목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떠 있던 종목이 여길 지지하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코스모신스, 코스메 화학인데 걔네들은 비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간 경우, 비싸게 샀는데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안 좋은 예시, 좋은 예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응은 떨어지는 종목들은 다 동일합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이렇게 한 번에 물리면 이게 단번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빠졌다가 또 마찬가지 들어주면, 근데 주식이 그냥 사기만 하면 많이 빠져도 올라가게 하면 쉽죠. 근데 어떤 거는 더더더 빠지고 심지어 몇 년 동안 빠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에코프로처럼 그냥 사기만 하면은 그냥 물려도 대충 물려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주식이 되기 쉽죠. 그래서 매번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처럼 떨어졌다가 또 반등 줬다가 지금도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 일단 반등 줄 때 잘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요. 28,000원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 예, 60만 원. 60만 원에 사셨고 비중은요? 10%. 10%. 언제 사신 거예요? 어제 사셨어요? 처음 내리는 날. 네? 언제요? 처음 내리는 날이에요. 처음 내리는 날? 아, 예, 예. 막 내릴 때 물타기도 하셨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제가 처음 했는데, 예. 처음 내리는 날은 종가가 64만 원인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요날 70만 원 4월 조금 안 13일 날로 됐어요. 사셨나 보네, 그럼. 네네네. 일단 샷다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예. 하여튼 뭐- 제가 막 너무 올라가고 이러면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잠깐만요. 네네. 자, 그래서 예. 많이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네. 비중 10%잖아요. 일단은 절반은 무조건 파세요. 지금요? 네, 지금 파시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 분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깨질 때 또 절반을 또 팔아야 돼요. 여기 어디냐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절반 팔고 전화 끝나자마자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는 73만 원이 깨지면 또 절반을 팔아야 돼요.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비중이 뭐 25%나 그 이하로 나눠져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은 본인이 알아서 잘 팔게 될 겁니다. 네. 뭐 버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비중이 작으니까. 네. 60만 원에 샀으니까 수익도 나 있고. 네. 그래서 떨어지면 이게 하나도 못 판 사람들이 못 팔아갖고 그냥 들고 있는 거지 75%에서 80% 팔았는데 비중 20% 남겨 있는 사람은 64만 원이 나와도 팔 수가 있고 63만 원이 와도 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익이 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대응하면 충분히 초보자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 시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펄어비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43,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 이어가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43,1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해당 종목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안전하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시장에서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2,321억 원, 222억 원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관 투자자 3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스닥 시장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3,28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374억 원, 2,83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이 미국발 빅테크 강력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삼성전자도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모습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1% 상승하면서 2,506선 잘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0.58% 상승하면서 85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는 지금 그래도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장 초반과 좀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번 주 전략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투자 전략이 좀 바뀌었죠. 5일선 이탈, 코스피 5일선 이탈, 박스권 조정 시작. 근데 그때는 현금화라고 그렇게 제가 뭐 난리를 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이 여전히 강했고 혹시나 미국이 또 넘어갈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조금 조정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는 감지는 됐지만 아직은 좀 더 버틸만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월요일서부터서도 낌새가 이상했고 그래서 이상한 장이다 뭐 등등등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현금화 대응을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죠. 이거는 상태가 지금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현금화 대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막 손실 많이 난 것들 막 던지지 말고 10% 안쪽에 있는 것들 그러면서 수, 목, 금으로 갈 때마다 시장이 반등을 주면 왜냐면 60일선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반등주는 척을 할 수가 있다. 반등주는 척은 뭐예요? 속임수죠. 우리 호랑이 만나면은 뭐 지금 만날 일은 없겠지만 죽은 척 하라 그러잖아요. 속임수. 그러니까 시장도 올라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이제 수급을 보면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 돌파가 된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있는 종목들도 쭉 보면은 그렇게 세게 종목들이 막 시장의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환호하는 모습의 움직임 흐름들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현금화 전략 얘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로 얘기한다고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빨리 떨어져도 하루 이틀 뒤에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정말 간혹 가다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초기 부분을 잡는단 말이에요. 초기 부분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여드름도 처음에 나면은 골물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근데 발생은 초기에 나올 때는 있어요. 짜집니까? 안 짜져요. 피만 나오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시장도 골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에 여드름이 발생이 됐다라는 걸 초기에 본 것뿐이지 이걸 지금 짜내면서 이게 시장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요일 날에 제가 이제 현금화를 얘기했으면 이제 수, 목, 금 이제 3, 4일밖에 안 지났는데 다음 주로 가게 되면 일주일째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이 시장은 골마서 떨어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시장 수급을 보면 오늘 코스닥 쪽에서 자, 보면은 2,600억이나 나옵니다. 어제 800억이 들어와가지고 이것 봐라 했는데 역시 지금 열심히 던지고 있는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를 볼 수가 있고 코스피도 어제 690억이 들어왔는데 오늘 더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창 일별로의 현물을 보게 되면 현물로 보게 되면 자 코스피입니다. 3거래일째 개인들이 많이 사죠.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융투자랑 기관들 열심히 팔고요. 금융투자도 열심히 팝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봐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개인들만 계속 사죠. 어제 개인들이 1,600억을 손절을 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거의 1.7%까지 반등을 강하게 1.9%인가 하여튼 많이 강하게 반등을 줬던 게 이게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데 하루 만에 다 갖다 던지는 거 보이죠,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들이 다 갖다 던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다시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많이 던지는지 아까 보여드렸죠?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왕창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아침에서 쟤네들이 막 올라갈 때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화를 계속 유지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팔질 않고 계속 담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손절 안 해요, 지금. 신용 물량들 지금 꽉꽉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이 물량들이 미국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고, 어쨌든 지금 수급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최근 흐름들이. 그래서 시장도 뭐 넘어갑니까? 여기 넘어갔어요? 미국 시장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 조금만 다시 빠지게 되면 제가 이 그림은 이번 주 화수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쭉 빠진 다음에 그때가 이때 모양이 이날이 아니었고 이게 수요일 날이고 화요일 날이죠. 이 모양에서 무슨 그림을 그려드렸냐면은 이렇게 반등을 주는 척하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 그림 예상입니다. 이것까지 뭐 정확하게 뭐 맞추면은 제가 신인데 전 신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금화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수급도 그러하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하시면서 안전하게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현금화 했는데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만약 미국 시장에 돌파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미국 시장에 돌파를 혹시나 해주면 강하게 돌파해주면 현금화한 거 주식 지금 싼 것들 많잖아요. 들어가면 죄다 그냥 10% 20% 다 급등할 텐데 미국이 급등세가 나오면 그때에서 현금화했던 것들을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은 좀 더 안전하게 현금화를 챙겨놓고 관망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 그러니까 이번 주 했던 얘기들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보다 더 확실한 상승세 흐름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 전고점을 돌파할까 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전문가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안전적으로, 보다 더 천천히 현금화 대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전략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2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0%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하는 흐름이어서 우리 상담자님께서 오늘 포인트에서 좀 매도를 할까, 익절을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시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챙기면 됩니다. 자, 노란톡방 열어놨는데 이따 방송 끝나면은 닫을 거예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삼성엔진 저 같으면 팔아요. 팔고 나서 좋은 기회 온다는 얘기는 지금 수급적으로 볼 때나 지금 미국 시장 넘어간 거 아니야. 넘어가면 현금화해놨던 거 다시 들어가면 되죠. 삼성엔진은 들어가지 마세요. 다른 거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미국 시장이 전고점 돌파하고 12,500 가고 다우도 돌파하고 유럽 시장도 폭등하고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널린 게 종목인데 지금 뭐 바닥에서 지금 아직 바닥에 쑤셔 박힌 거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면 되는데 반대로 빠질 때가 문제죠. 빠지면 자, 삼성엔진 차트 보겠습니다. 빠지면 삼성엔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음봉 하나 나오고 만약에 흔들린다. 뭐 미국 시장 뭐 폭락 나오겠어요? 적당히 빠지면 우리나라는 적당히가 아니고 심하게 빠지겠죠. 그러면은 얘도 투매가 나오면서 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크게 안 올라갈 거고 차라리 얘를 먹느니 다른 거 들어가서 먹는 게 더 클 거고요. 미국 시장 올라가면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이제 투매 나오겠다고 개인들이 신용 물량도 다 털어버리겠다고 종목들을 급락을 시킬 텐데 그럼 얘도 이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전저점까지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현금화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시장이 급등세가 나와도 현금화하는 게 유리하고요. 시장이 박살나도 현금화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 어떤 거요? 현대차? 현대차.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23,000원에 15%입니다. 20만 3천 원? 네. 15%? 네. 언제 사신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작년인가 상가. 작년에? 아, 그럼 며칠 전에 수익이었는데 수익을 좀 파셨나요? 안 했어요. 안 해서. 안 파셨구나. 일단은 지금이라도 조금 뺄까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되나 싶어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대차는 바닥을 쳤다고 저는 보는데 시장이 흔들리면 현대차도 지수 관련주라 시장이 빠지면 얘도 빠져요.
네. 그래서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절반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라면 저는 일단 그 정도 손실이면 일단 다 정리합니다. 저라면. 근데 그냥 FM으로 보자면은 절반만 정리를 하는 게 FM이고 만약에 전량 다 정리하는 이유는 시장이 만약에 급등세로 바뀌어서 올라가면은 얘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품주가 갈 거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현대위와 같이 이런 애들 보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최근에. 네. 그렇죠? 현대차가 급등 나오면 현대위아가 따라갈 거니까 현대차보다 더 수익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현대위아도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저도 손해 나서 그걸 팔아갖고 현대위아로 그러면 같이 좀 더 추가를 할까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현금화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이 떨어지면 현대차도 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어제 그저께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차, LG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모라토니엄을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러시아가 나왔을 때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우리나라만 거기를 지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의리의 기업 그래갖고 우리나라 이제 제품 뭐 도시락이라든지 뭐 고추장이라든지 뭐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뭐 오리온, 초코파이청,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이렇게 러시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현대차가 공장을 다 팔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지원한다는 소식 때문에 러시아가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서 지금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현대차 공장을 그래서 아주 빠르게 1조 넘게 손실을 보고 버리고 왔어요. 지금 현대그룹차들이 그래서 현대차 공장을 거기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일단은 수익이 나서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안 좋은 상황에서 빠져나온 거고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충격은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인데 일단 러시아의 이제 수출이 일단 끊겨버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국에서도 일단 피해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실적에 대해 지금 막 실적 좋다고 막 뻥튀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그런 충격. 근데 저는 바닥을 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격이 나와서 떨어지면은 싸게 사자라는 주의지 그것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그런 기사로 인해서 얘네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손실이면은 그냥 현금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잘 주셨어요. 그래서 현금화했다가 그런 악재가 나오면 종목이 싸지거든요. 그럼 싸지면 다시 밑에 다시 싸게 사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대차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셨을 텐데요. 우선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다가 나중에 다가올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매수가는 1,671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거래 정지된 상황입니다.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서 5월 15일까지 좀 정지가 된 상태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좀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뭐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거는 상담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강제 보유죠, 강제 보유. 지금 팔아봐요 한번. 팔리나 안 팔리죠? 그럼 사봐요. 안 사지죠. 거래 정지인데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5월 15일 날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월 15일쯤 되면 미국 시장도 떨어졌으면 떨어졌을 거고 올라갔으면 올라갔을 거고 결판이 났겠죠. 그러면은 결판이 난 상태에서의 다시 시장 대응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겠네요. 5월 15일까지는 꼼짝도 안 하니까. 일단은 손실이 좀 났지만 5월 15일 정도 됐을 때에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 연휴가 있죠. 근로자의 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불확실성이 있는데 아침서부터 해서 이번 주에서 계속 드렸던 전략은 굉장히 안전한 전략이에요. 하나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차라리 미국 시장이 강하게 넘어갈 때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게 더 좋은 수익이 더 많이 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대응을 해야지 그냥 냅두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미국 시장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작년처럼 또 그렇게 또 종목들 20% 30% 떨어지면 기회를 못 잡아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